After an announcement, they have agreed to adopt Tesla's charging standard. Basically, Tesla's NACS standard is now going to become, I think it's going to become the default standard for North America. You had GM signing on, you had Ford signing on, and now Rivian. 안녕하세요. 리비안도 결국에는 테슬라의 충전 규격을 선택하였다. 포드, 제너럴 모터스 다음은 리비안이 되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전기차 생태계에서 표준이 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현재 따라가고 있다. 앞으로 슈퍼차저 네트워크에서는 전기차 외에 또 다른 매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할 것이고요. 테슬라에서는 리비안 잘 왔다라고 말하고 있고, 리비안 입장에서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죠. 테슬라의 생태계는 현재 잘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현대차 역시나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한테 갈까 말까, NACS를 선택을 할까 말까. 하지만 북미 시장에서 과연 테슬라의 규격을 따라가지 않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현대 입장에서도 영업 부분에서 테슬라의 생태계로 들어가면서 도움을 받는다라면 이거는 결국에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겠죠.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충전소 사업은 정말로 잘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나중에 테슬라의 소프트웨어까지 선택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게임이 끝나는 것일 테고요. 충전소 기업들도 테슬라의 규격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현재 미국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파는 기업이니까. 미국뿐만 아니죠.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전기차를 파는 기업이 누구입니까? 이거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지금 일론 머스크 형이 만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전소 기업들도 테슬라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확실하게 테슬라가 전기차 생태계를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은 지금 팔로잉을 하는 입장이고요.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것이 전기차 딜리버리 대수 외 부분에서 지금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죠. 지금 테슬라 블리시로 목표 주가를 내세우는 펀드 매니저들이 이 부분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매기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밸류에이션이 새롭게 부과가 된다라면 테슬라의 목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거기에다가 모델 Y는 최고의 가족차로 선정이 되면서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전기차는 모델 Y다 명실상부 인정을 받고 있고요. 제가 왜 모델 Y가 제일 잘 나가는 전기차라고 말씀을 드렸냐라면 간단합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 모델이니까. 그런데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부분 정말로 불안하죠. 2035년이 돼야지 100% 레디가 될 것이다. 정말로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된다 안 된다 여기에 따라서 운명이 갈리지 않을까요? 정말로 토요타는 목숨 걸고 전고체 배터리를 완성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기가팩토리 인도가 아니라 유럽 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론 형께서 인도 총리 앞에서 생산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할 것이다. 테슬라가 인도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확실하게 전기차면 전기차, 충전소 부분,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는 테슬라이고요. 그렇다면 포드가 먼저 손을 들었고 그 다음에는 GM, 오늘은 리비안이 테슬라의 충전 규격을 따라오고 있는데 다음 타자는 과연 누구일까? 이제는 루시드가 남았죠. 루시드의 CEO가 테슬라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거부터 한번 듣고 오시죠. Based on the recent news, you'll obviously be aware that Ford and GM recently set Tesla's charging standard. I wanted to ask what you think that says about the US charging infrastructure, and do you intend to join them? I believe that first and foremost we need to address improving the infrastructure for overnight AC charging at home. Remember that over 90% of charging of EVs takes place at home. And some people are not able to adopt an EV because they don't have an appropriate place to charge overnight. I think there's also a disproportionate focus upon NACS versus the CCS standard, because really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ose two? We're talking about a plastic plug here. That's the difference. It's a plastic plug, and that means an ultra high voltage charging standard, 1000 volts. That is the future for EVs. 보시는 것처럼 루시드의 CEO는 테슬라의 생태계에 들어갈 마음이 없어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엄청나게 싫어한다라는 점이겠죠. 일론 형께서는 피터 형이 테슬라 와서 한 거 아무것도 없다, 별거 아니었다라고 말했고, 피터 형은 일론 형이 역사 왜곡주의자라고 말하면서 서로 엄청나게 싫어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루시드가 만약에 손을 내민다, 슈퍼차저 이용하게 해줘, 테슬라 규격 우리도 따라갈게, 과연 일론 형이 오케이를 해줄까?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요.
루시드의 다른 경영진들이 헬프를 외치더라도 일런형은 아마도 끝까지 루시드는 파트너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루시드는 스타트업으로서 영업 부분에서 어느 정도 손해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인가. 지금 어쨌든 다른 기업들은 테슬라 생태계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피터 형은 계속해서 효율성을 외치고 있고, 그 결과 그래도 시장에서 증명한 것은 루시드의 주행거리는 가장 길다, 배터리 기술력이 뛰어나다. 하지만 지금 루시드 에어의 판매 영업 부분이 굉장히 부진하다라는 점이 루시드의 주가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기아 같은 경우에는 2027년까지 15개의 전기차 모델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도대체 루시드는 모델을 내놓는 것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일까? 지금 충전소 인프라가 되었던 규격이 되었던 루시드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서 빨리 모델들, 새로운 모델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지금 피터 형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것일까? 지금 루시드의 경영진은 굉장히 답답하죠. Into what we're doing. But I think Palantir is sort of a good emblematic example, right? Has had a huge run in part because of AI. I remember during the internet bubble, a company would get a bump if they announced that they were working on a website. You know, and this is kind of the thing, this is where we are now, is that everybody has to say what they're doing about AI. 그리고 확실하게 팔란티어가 많이 올랐는데요. YTD 기준으로 무려 147%. 엄청난 주가 상승이 어쨌든 올해 상반기에 팔란티어에서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팔란티어의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들이랑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빅테크 기업들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계속해서 상방이 나올 것이고, 하지만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라면 팔란티어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것인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펀더멘탈입니다. 팔란티어는 계속해서 계약을 따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경쟁 없이 계약을 따내고 있다.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말이죠. 그러니까 조직, 기업들은 팔란티어의 데이터, 이것이 확실하게 미래의 핵심 기술력으로 자리를 잡을 것인데, 엑슨모빌이 되었던 많은 기업들이 파운드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업 의사 결정을 팔란티어의 AI가 현재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최고의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은 더 이상 판단을 인간에게 맡기지 않는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대로 최고의 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AI 최고의 플랫폼 팔란티어가 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팔란티어를 대체할 플랫폼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군사 쪽만 보더라도 팔란티어가 인공위성을 통해서 정확하게 최고의 작전을 만들어내고 팔란티어의 AI가 즉 최고의 군사 지휘관이 되는 것인데요. 그것을 기업에 적용시키면 세계 최고의 CEO는 팔란티어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지금 구글이 되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되었던 팔란티어가 되었던 생성 AI, 결국 여기가 폭풍 성장이 이루어질 섹터이고요. 여기서 두각을 드러내는 것이 팔란티어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큰 성장이 기대가 되는 팔란티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들어가세요.